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수입국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수입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제줄에 볼까요? 202페이지. 아이슬란드에서 교역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제시장의 월드 가격보다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높아. B국이라 할게요. 아이슬란드가. 그거 어떻게 돼?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사먹는 가격이 훨씬 더 싼 거니까 이 나라는 그치 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5만 원이 들어. 근데 밖에서 사먹는데 2만 원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 직접 만든다? 아닙니다. 바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수입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유무역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직접 생산하는데 굉장히 스파게티 생산 비용이 비싸. 근데 시장에 가서 사 먹게 되면은 국제시장 가격으로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어. 수입국이 되고 이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국내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국제시장 가격 교역 이후에 이 빨간 색깔 국제 가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 나라는 수입 국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국제 가격 수준에서 수평인 직선은 이게 뭐냐면 요 가격에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국제시장에서 물건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국제 가격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시장의 공급곡선에 맞춰가지고 국내 공급곡선과 세계 공급곡선 중에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곡선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공급곡선 측면에서 결정이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수요량은 이렇게 되는데 국내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곡선이 수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하에서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이슬란드가 소국 작은 경제이고 국제가격에서 섬유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수준으로 국내 시장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이러한 교역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사람, 이득과 손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자유무역을 하게 되니까 교역 이후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A만큼이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BD만큼 소비자 잉여가 더 증가합니다. ABD가 돼. 그래서 요 BD만큼 소비자 잉여가 플러스 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볼게요. 생산자는 가격이 싸지니까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생산자들은 생산량,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이라 할까? 공급량은 작아져.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 자,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네,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10개인데 국내 시장에서 수요량은 20개다. 이렇게 되면 10개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초과 수요가 바로 뭐다? 예, 이게 바로 수입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물건을 20개를 원하는데 국내 생산자들이 10개밖에 공급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수입만큼 해당하는 게 초과 수요만큼 해당하는 게 바로 수입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데 공급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공급자, 생산자는 슬퍼지고 소비자는 해피해지는데 이 둘을 합해. 그럼 전체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D가 바로 총 잉여의 증가분으로서 이 D가 바로 교역을 통한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결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입국에 대한 그런 분석에서 수출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국제무역의 결과 수입국에서는요,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생산자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잉여로 봐주시고. 자, 근데 국제무역의 결과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 경제적 잉여는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그게 바로 교역의 이득이다.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로 표현된 거 있잖아. 그게 바로 교역의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 자유거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쟁의 10대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이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손해를 끼치게 돼. 여기 있는 수입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이득이 되는데 생산자들은 손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이득을 본 사람의 소비자 잉여 이득이 만약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100이라고 할게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득의 일부 남은 것을 50 이상을 보상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게 있잖아. 둘 다 윈윈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득을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득의 일부를 보상을 해주면 보상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해집니다.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파일을 크게 만들어. 거기도 그런 얘기 있죠.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은 분명 나라 경제의 전체의 경제적 파일을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해가시죠? 승자와 패자 간에 그러한 보상이 없게 된다면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보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이 없어 이렇게 되네요. 보상이 없으니까 피해보는 이 경우에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거리로 나가거나 자신의 의견을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상이 없게 되면 그래서 일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파이는 작아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 쟁점이 됩니다. 다음 단락은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패자, 그러니까 이득을 얻은 사람은 좀 조용히 입 다물고 미소만 지을 경우가 있는데 피해보는 사람들은 야,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너무 크게 외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자들이 승자보다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됐던 수입국가가 됐던 수출국가가 됐던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패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여기는 적절한 보상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우리가 수출국에 대해서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수입국가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요거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제기한 다음에 전체적인 잉여가 얼마나 증가하니 소비자 잉여의 증가 크기 면적 같은 거 구해서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9-2절의 C에 해당하는 이렇게 수입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관세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